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이솝우화입니다. 그리스의 이야기꾼이었던 이솝이 지은 이 작품은 세계 여러 나라의 민담과 설화, 동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시대를 초월한 우화 문학의 백미로 손꼽히는데요. 오랜 세월을 지나 수많은 사람을 거치며 다듬어진 이솝 이야기에는 인간이 살아가며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자 특유의 간결하고 재치 넘치는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지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더 클래식 발행의 이솝우화 두 번째 이야기 중 일부입니다. 이솝우화, 여운의 목소리로 만나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솝 이야기, 이솝 지음, 이지영 옮김, 발행 더 클래식. 늑대와 아기 염소. 옛날에 아기 염소 한 마리가 살았다. 아기 염소는 날마다 자라는 뿔을 보고 자기가 다 큰 순염소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염소떼가 풀밭에서 집으로 돌아갈 무렵 아기 염소는 풀을 열심히 뜯어먹다가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말았다. 그래서 염소떼와도 떨어져 홀로 남게 되었다. 혼자 남은 아기 염소를 두고 해가 지기 시작했다. 기다란 그림자가 땅 위를 기어다니고 서늘한 바람이 그림자와 함께 풀밭을 가로지르며 무섭게 울었다. 아기 염소는 늑대가 생각나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고는 엄마를 부르며 벌판을 달렸다. 하지만 반도 못 가서 덤불숲에 숨어있던 늑대에게 잡히고 말았다. 겁에 질린 아기 염소는 떨리는 목소리로 늑대에게 말했다. 저기 늑대님, 저를 드시기 전에 노래를 불러주세요. 죽기 전에 춤이라도 실컷 추고 싶어서요. 늑대는 식사를 하기 전에 음악을 듣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고는 즐겁게 노래를 불렀다. 아기 염소는 즐겁다는 듯 뛰어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 염소떼는 아직 집에 가고 있던 중이었다. 고요한 저녁 공기를 타고 퍼져나가는 노래에 양치기 개들이 귀를 쫑긋 세웠다. 바로 먹이를 잡아먹기 전에 늑대가 부르는 노랫소리였다. 개들은 곧 새끼 양을 구하러 들판으로 달려나갔다. 늑대는 개들을 보자마자 노래를 멈추고 도망치면서 생각했다. 아기 염소를 그 자리에서 잡아먹기는커녕 노래를 불러준 내가 바보였어. 스스로의 목적에서 멀어지지 마라. 여우와 배짱이. 배짱이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울고 있었다. 여우는 그 소리를 듣고 만난 간식거리를 찾았다며 배짱이가 자기에게 내려오도록 무슨 수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우는 일단 배짱이가 앉아있던 나무 밑에 다가가 자기가 아는 모든 말을 동원해 배짱이의 노래를 칭찬했다. 그러고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과 친분을 맺고 싶다고 말하며 배짱이에게 나무 밑으로 내려오라고 했다. 하지만 배짱이는 쉽게 속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대답했다. 나리, 제가 당신께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뭔가 착각하신 것 같네요. 여우가 있는 자리에 발을 들였다가 날개 한 조각 남아나지 않은 배짱이를 몇 마리 알고 나니 당신들이 있는 곳은 피해가게 되었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웃의 불행을 보고 배운다. 강가의 여우들.
여우 몇 마리가 물을 마시려고 강가에 모였다. 하지만 물줄기가 너무 세고 강이 너무 깊은 데다 위험해 보이기까지 해서 여우들은 근처에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서로를 다독이기만 할 뿐이었다. 결국 여우들 중 한 마리가 자신이 얼마나 용감한지를 뽐내어 다른 이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했다. 저 정도는 전혀 무섭지 않아. 잘 봐. 지금 저 물에 들어가 줄 테니. 하지만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여우는 세찬 물살에 떠밀려 내려가기 시작했다. 다른 여우들은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울었다. 우릴 두고 가면 어떡해. 당장 돌아와. 물 마실 곳 정도는 알려주고 가라고. 그러자 떠내려가는 여우가 대답했다. 조금만 기다려. 이 정도 물살이면 아무 탈 없이 바다까지 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해안까지 다 보고 돌아와서 알려줄게. 큰 소리만 치는 사람들이 위험을 자초한다. 수탉과 여우. 어느 화창한 날 아침 여우 한 마리가 농부의 닭장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바람에 올무에 걸리고 말았다. 아무리 배가 고팠다고는 해도 닭을 훔치려 했으니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때마침 아침 일찍 일어난 수탉 한 마리가 우연히 여우를 보았다. 수탉은 조심스럽게 올무에 걸린 여우의 곁으로 다가가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모습을 보고 여우는 어쩌면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보게 친구, 내 말 좀 들어봐요. 나는 그저 아픈 친척에게 문병을 가는 길이었는데 이렇게 올무에 걸리고 말았어. 하지만 제발 다른 이들에게는 소문 내지 말아요. 누가 나 때문에 슬퍼하는 건 싫거든. 어차피 이 올무의 밧줄도 곧 끊을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수탉은 그 말에 쉽게 속지 않았다. 수탉은 우렁찬 울음소리로 닭장 안의 식구들을 모두 깨웠다. 그리고 그 소리에 농부가 달려나왔다. 그렇게 불쌍한 여우의 삶은 끝이 났다. 사악한 자를 도울 필요는 없다. 사자와 늑대와 여우. 사자가 나이를 먹어 자신의 굴에 몸져 눕게 되자 여우를 제외한 숲속의 모든 짐승이 그에게 병문안을 왔다. 이 사실을 안 늑대는 드디어 여우에게 복수를 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는 사자에게 여우의 부재를 일러 바쳤다. 그게 말입니다, 폐하. 모두가 폐하의 안위를 살피러 온 자리에 여우는 콧배기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폐하의 근처에는 가기도 싫고 폐하의 건강 따위는 신경조차 쓰지 않겠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여우가 들어와서는 늑대의 말을 들었다. 기분이 나빠진 사자는 여우를 향해 큰 소리로 으르렁댔다. 하지만 여우는 침착하게 자신이 왜 오지 않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폐하, 어떻게 본다면 저만큼 폐하의 건강을 생각한 자도 없을 듯합니다. 그동안 저는 백방으로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폐하의 병을 낫게 할 방도를 찾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말에 사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그 방도는 찾았는고. 여우는 냉큼 대답했다. 예, 폐하. 그 늑대의 가죽을 벗겨 온기가 남아있을 때 몸에 걸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자는 여우의 처방을 시험해 보기 위해 자신의 앞발로 단번에 늑대를 죽였다. 하지만 여우는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남을 해칠 생각을 했으니 저런 꼴을 당하는 거지. 첫 번째 거짓말을 한 자는 용서받을 기회조차 없다. 까마귀와 물병.
메마른 날씨 때문에 새들조차 마실 물을 제대로 찾을 수 없던 어느 날, 목마른 까마귀 한 마리가 물이 조금 들어있는 병을 발견했다. 하지만 병은 깊은 데다 병목까지 좁았다. 까마귀가 아무리 애를 써도 병 속의 물을 마실 수는 없었다. 지친 까마귀는 갈증 때문에 죽을 것 같았다. 바로 그 순간 까마귀의 머릿속에 기발한 생각이 하나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바로 실천에 옮겼다. 조그만 자갈 몇 개를 주워와서는 하나씩 물병 속에 빠뜨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자갈을 하나씩 물병에 넣을 때마다 병 속의 물은 조금씩 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마침내 까마귀의 부리가 닿는 곳까지 올라왔다. 그 덕분에 까마귀는 귀중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었다. 위기에 몰렸다면 기지를 발휘하라. 길이 보일 것이다. 까마귀와 큰 까마귀. 어느 날 까마귀가 큰 까마귀를 질투하게 되었다. 큰 까마귀는 미래를 예언하는 징조의 새로 여겨져 인간들의 존경을 받았기 때문이다. 까마귀도 인간들에게 그런 식의 존경을 받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무리의 여행자들이 다가오는 것을 본 까마귀는 길가에 있던 나무에 앉아 큰 목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여행자들은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해서 크게 낙심했다. 하지만 그들 중 하나가 까마귀를 알아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괜찮네, 친구들. 무서워할 필요 없겠어. 그냥 까마귀 울음소리였는데 뭘. 젠치하는 자들은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 뿐이다.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 이 세상이 갓 만들어졌을 무렵에는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이 똑같이 사람들에게 일어났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생각에 온전한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나쁜 생각을 품고 완전히 망가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인간은 어리석었다. 결국 나쁜 생각은 그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 힘을 얻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람들에게 나쁜 생각만 생겨나 좋은 생각은 한 톨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만 같았다. 그래서 좋은 생각은 하늘로 올라가 제우스에게 자신들이 그동안 무슨 일을 당했는지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러고는 자신들을 나쁜 생각으로부터 보호해 줄 만한 힘을 내려달라고 빌었다.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쉽게 섞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제우스는 좋은 생각에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나쁜 생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 사람들 앞에 무리로 나서는 대신 하나씩 따로따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대중 없이 스며들게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멋대로 횡행하면서 사람들 가까이에서 사는 나쁜 생각만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다. 그렇지만 좋은 생각은 한 번에 오직 하나씩만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생각을 찾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악한 생각은 그 자체로 천벌이다. 할머니와 와인 딴지. 어떤 할머니가 희귀하고 값비싼 와인이 담겨있던 빈 단지를 주었다. 그 안에는 귀한 와인이 남긴 아름다운 향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빈 와인 단지에 코를 대고 몇 번이고 향기를 들이마셨다. 이렇게 기막힌 향기가 아직도 남아있다니. 분명 엄청나게 맛 좋은 와인이었을 거야. 선행의 기억은 오래도록 남는 법이다. 말과 마부. 옛날 옛적에 마부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마부는
자기가 돌보는 말의 발굽을 다듬고 털을 빗어주는 데는 오랜 시간을 들였지만 말이 하루 동안 먹을 귀리를 일부 빼돌려 팔아서는 돈을 챙겼다. 말은 굶으면서 점점 야위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마부에게 이렇게 외쳤다. 이 내 몸에 윤기가 흐르는 걸 보고 싶으면 그렇게 빗질만 하지 말고 먹을 걸 좀 줘요. 누군가를 도우려거든 제대로 도와라. 과부와 하인들. 검소하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어떤 과부가 2명의 하인을 두었다. 과부는 이들에게 일을 아주 많이 시켰다. 그래서 하인들은 아침에 침대에서 늑장을 피우기는커녕 늙은 과부 때문에 닭이 울 때 일어나 일을 해야 했다. 하인들은 일찍 일어나는 것이 무척 싫었고 특히 겨울에는 더욱 그러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인들은 수탉이 그렇게 일찍 과부를 깨우지만 않는다면 좀 더 잘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들은 수탉을 잡아서는 목을 비틀어 버렸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평소처럼 수탉이 울지 않자 과부가 이제는 오밤중에 하인들을 깨워서 일을 시켰기 때문이었다. 어떤 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염소와 포도나무. 염소 한 마리가 포도밭을 거닐다가 잘 익은 포도송이가 달린 포도나무의 어린 잎사귀를 뜯어먹기 시작했다. 포도나무는 자신의 잎사귀가 뜯기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이렇게 상처를 주는 건가요? 들판에 가득한 풀만으로는 부족했나 보군요. 하지만 아무리 내 잎사귀를 다 뜯어먹고 나를 벌거숭이로 만들어도 말이죠. 당신이 재단에서 희생될 때 그 몸에 부을 와인 정도는 기어코 만들어내고 말겠어요. 인과응보는 반드시 일어난다. 배부른 여우. 배고픈 여우 한 마리가 고목나무 구멍 안에 남겨진 빵과 고기를 발견했다. 목동들이 다시 돌아올 때를 대비해 남겨두고 간 것이었다. 여우는 맛있는 음식을 보고 몹시 기뻐하며 좁디 좁은 고목나무 구멍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그 안의 음식을 욕심껏 먹어치워 버렸다. 하지만 여우는 구멍을 빠져나갈 수 없었다. 빵과 고기를 너무 많이 먹은 탓에 부를 대로 부른 배가 고목나무 구멍에 끼어 빠지지 않았다. 여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신의 불행을 탓했다. 그 소리를 듣고 근처를 지나가던 다른 여우가 고목나무 구멍으로 다가와 배부른 여우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고 물었다. 배부른 여우는 그간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다. 여우는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말했다. 뭐 그러면 다시 배가 예전처럼 꺼질 때까지 거기 있을 수밖에 없겠네. 그러지 않고서는 빠져나갈 길이 없겠어. 욕심 부리지 마라. 광대와 농부. 어느 귀족이 원형극장에서 야외 공연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야외 공연에서 참신한 재능을 선보이는 자에게 후한상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 소식을 듣고 온갖 마술사와 고개사가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많은 펜을 거느린 광대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번 야외 공연에서 새로운 묘기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렇게 야외 공연 날이 왔다. 공연이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관객들이 극장의 끝부터 끝까지 한가득 모여들었다. 곧 공연이 시작되자 많은 공연자가 자신만의 재주를 선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유명한 광대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아무 도구도 없이 빈손으로 혼자서 무대 위에 올라왔다. 관객들은 기대감에 가득 차 숨을 죽인 채 그를 보았다. 잠시 후 광대는 고개를 가슴에 닿을 정도로 푹 떨구더니 돼지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진짜 돼지와 똑같던지 광대가 진짜 돼지를 품 안에 숨긴 것 아니냐고 관객들이 의심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곧 자기 품 안에 돼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었고 관객들은 그의 묘기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관객들 틈에 끼어있던 농부는 생각이 달랐다. 광대의 묘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다른 관객들을 향해 광대의 재주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을 내일 보여주겠노라고 공언했다. 다음 날이 되었다. 이번에도 극장은 관객들로 넘쳤다. 그리고 다시 광대가 흉내낸 돼지 소리를 듣고 관중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이어 농부의 차례가 되었다. 농부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자기 옷 속에 진짜 돼지 한 마리를 숨겼다. 곧 무대에 올라온 농부를 보고 관객들은 재주를 보여달라며 조롱하듯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농부는 돼지의 귀를 꼬집었다. 돼지는 큰 소리로 악을 쓰기 시작했다. 그 소리를 들은 관중들은 광대의 돼지 소리 흉내가 훨씬 더 실감난다며 한 목소리로 외쳤다. 결국 농부는 분을 참지 못하고 옷 속에서 돼지 새끼를 꺼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러고는 관중들을 향해 이렇게 비꼬았다. 잘 보시오. 진짜가 뭔지도 모르는 주제에 누굴 평가한다는 거야? 비평을 과신하지 마라. 늙은 사냥개. 자신의 주인을 오랜 시간 동안 충직하게 모시면서 한창 때에는 수많은 사냥감을 몰았던 사냥개가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사냥개도 힘을 잃었고 달리는 속도도 느려졌다. 결국 어느 날 그의 주인이 사냥을 하다가 늙은 사냥개에게 힘센 야생 멧돼지를 몰아오게 했다. 늙은 사냥개는 멧돼지의 귀를 있는 힘껏 물었다. 하지만 그 바람에 이빨 몇 개가 빠져버렸고 결국 멧돼지를 놓치고 말았다. 그 광경을 본 주인은 늙은 사냥개를 심하게 구박했다. 하지만 사냥개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주인님을 모시고자 하는 의지는 언제나처럼 강합니다만 나이가 드니 몸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희 옛 모습을 기억하시고 존중해 주십시오. 지금의 나약한 모습을 보고 혼내지 마시란 말입니다. 병약함을 비난하지 마라. 독수리와 고양이와 암멧돼지. 어떤 커다란 나무가 있었다. 이 나무의 우둥지에는 독수리가 둥지를 틀었고 중간쯤에 난 옹이구멍에는 고양이와 새끼들이 살고 있었으며 밑둥치에는 암멧돼지가 새끼들을 데리고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고양이의 사악한 꾀 때문에 이 셋은 결국 좋은 이웃이 되지 못했다. 어느 날 고양이는 나무 위로 올라가 둥지에 있던 독수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큰일 났어요. 밑둥치에 사는 끔찍한 암멧돼지가 이 나무를 뿌리채 뽑아서는 저와 당신은 물론이고 새끼들까지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 친구가 언제나 나무 뿌리를 파내는 거 당신도 봤잖아요. 독수리를 겁에 질리게 만든 뒤 고양이는 이번에는 나무 밑둥치로 내려가 암멧돼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큰일 났어요. 저 위에 사는 독수리를 조심해야겠어요. 당신이 새끼들을 외출시키면 언제라도 잡아다가
제 새끼들을 먹이려고 저 위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대요. 암멧돼지도 고양이의 계획대로 독수리만큼 겁에 질렸다. 고양이는 자신도 짐짓 겁먹은 채 하며 나무 중간에 난 자신의 옹이구멍에 숨어서는 낮 동안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고는 밤에만 이웃들 몰래 밖으로 나와 자신과 새끼들이 먹을 것을 챙겼다. 하지만 독수리와 암멧돼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했다. 결국 얼마 후 우듬지의 독수리 가족과 뿌리에 살던 멧돼지 가족은 모두 굶어 죽었다. 그리고 고양이 가족은 그들의 사체로 든든히 배를 채우며 번성했다. 두려움에 잡아먹히지 마라. 아버지와 두 딸들. 어떤 아버지가 두 딸을 두었다. 그중 한 명은 정원사와 다른 한 명은 옹기장이와 결혼을 했다. 얼마 후 아버지는 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기로 했다. 그래서 먼저 정원사와 결혼한 딸에게 찾아갔다. 그러고는 사는 것이 어떤지를 물었다. 그러자 정원사와 결혼한 딸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다. 그냥 며칠 비나 좀 왔으면 좋겠어요. 정원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 길을 떠나 옹기장이와 결혼한 딸을 찾아가 사는 것이 어떤지를 물었다. 그러자 옹기장이와 결혼한 딸도 전혀 불만은 없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런 말도 덧붙였다. 그냥 맑은 날이 며칠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이가 만든 옹기를 말려야 해서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너는 맑은 날을 원하는구나. 네 언니는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던데. 원래는 너희들의 바람을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드릴 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그게 누구의 소원인지는 밝히지 말아야겠어. 모두를 만족시킬 방법은 없다. 왕을 원한 개구리들. 개구리들이 자유롭게 사는데 지쳐버리고 말았다. 그들은 너무나 자유롭게 산 나머지 방종이 물들어 한 곳에 틀어박혀서는 지루하다고 울기만 했다. 개구리들은 화려한 같은 모습으로 자신들을 즐겁게 해주는 동시에 자신들이 지배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줄 만한 정부를 바라고 있었다. 있는 듯 없는 듯한 정부는 안 된다고 그들은 외쳤다. 그러면서 개구리들은 제우스에게 왕을 내려달라고 간청했다. 제우스는 이들이 단순한 것을 넘어 멍청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냥 무시하기에 개구리들의 울음소리가 너무도 시끄러웠다. 그래서 그는 왕 대신 커다란 통나무를 던졌고 하늘에서 떨어진 통나무는 커다란 물보라를 일으키며 연못에 나타났다. 개구리들은 그 모습에 새로운 왕이 무서운 거인일 거라 지레짐작하며 갈대와 풀숲 사이로 숨었다. 하지만 곧 통나무 폐하가 아주 성격 좋은 평화주의자임을 알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 개구리들은 통나무 폐하를 다이빙 대 삼아 놀기 시작했고 어른 개구리들은 통나무 폐하를 만남의 광장으로 삼아 제우스에게 자신들의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 알아달라고 불평했다. 결국 신들의 지배자 제우스는 개구리들에게 한 수 가르침을 주기로 작정하고 두루미를 개구리 왕국의 왕으로 삼았다. 두루미는 통나무 폐하와는 전혀 다른 왕이었다. 그는 여기저기에서 개구리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먹기 시작했다. 곧 개구리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를 깨닫고는 비통한 울음소리로 제우스에게 자기들이 전부 죽기 전에 잔인한 폭군인 두루미를 없애달라고 사정했다.
하지만 제우스는 오히려 이렇게 외쳤다. 뭐라고? 아직도 만족하지 못했나? 원하는 것은 이미 내려주지 않았나? 그러니 그 불운은 전부 내 놈들 탓이다. 변화를 원하기 전에 그 변화가 좋은 영향을 줄지를 생각하라. 사냥개와 여우. 사냥개 한 마리가 숲속을 돌아다니다가 사자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보다 작은 사냥감을 쫓은 적밖에 없었던 사냥개는 사자를 뒤쫓았다. 사자라면 좋은 사냥감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사자도 곧 누군가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얼마 가지 않아 멈춰서서는 사냥개를 향해 큰 소리로 포효했다. 그 엄청난 소리에 사냥개는 바로 꼬리를 말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멀리서 사냥개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던 여우는 그를 놀리며 이렇게 말했다. 이런, 저기 멋모르고 사자를 쫓다가 포효 소리 한 번에 도망가는 겁쟁이 나가신다. 대처할 능력도 없이 막무가내로 덤비지 마라. 할머니와 의사.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병을 앓다가 그만 눈이 멀고 말았다. 할머니는 의사를 찾아가 진찰을 받았다. 그러고는 의사가 자신의 병을 낫게만 해준다면 치료비를 후하게 쳐주겠지만 낫지 않는다면 치료비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그 말을 듣고 의사는 할머니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할머니를 진찰하러 그녀의 집에 찾아갈 때마다 물건을 조금씩 훔쳐갔다. 그래서 의사가 치료를 마무리할 때쯤에는 할머니의 집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할머니는 그 광경을 보고서 의사에게 치료비를 줄 수 없다고 했다. 둘은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의사는 빚을 갚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법관에게 할머니를 고소했다. 법정에 서게 된 할머니는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 의사가 말한 대로입니다. 그가 제 눈을 고쳐주면 저는 치료비를 주고 고치지 못하면 치료비를 주지 않기로 했지요. 저 의사는 제 눈이 나았다고 말하는데 저는 반대로 제 눈이 더 멀어버렸다고 하렵니다. 왜냐고요? 눈이 엄청나게 안 좋았을 때만 해도 집안에 가구 같은 것이 좀 보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 가구 비슷한 것은 눈에 띄지도 않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아진 겁니까? 이익만 얻을 수 있다면 못할 일이 없으니. 아낙네와 암탉. 어떤 아낙네가 암탉을 한 마리 가지고 있었다. 이 암탉은 매일 알을 한 개씩 낳았는데 이것을 보고 아낙네는 암탉이 알을 2개씩 낳게 할 방법은 없을지 고민했다. 결국 그녀는 암탉에게 주는 보리를 2배로 늘려보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 암탉은 살이 찔 대로 쪄서는 한 개의 알도 낳지 못하게 되었다. 지나친 탐욕은 실패를 불러올 뿐이다. 두 마리의 개구리. 두 마리의 개구리가 이웃에 살고 있었다. 그중 한 마리는 물이 풍부해서 개구리들이 좋아하는 습지에 자리를 잡았고 다른 한 마리는 습지에서 얼마 떨어진 길가에 살았다. 비 오는 날 바퀴 자국에 괸 빗물밖에는 구경할 수 없는 곳이었다. 그래서 습지에 사는 개구리는 길가에 사는 친구에게 위험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습지로 와서 편안하고 무엇보다도 더 안전하게 살자고 했다. 하지만 길가에 사는 개구리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벌써 익숙하게 적응한 곳에서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며칠 뒤 길가에 살던 개구리는 무거운 집마차 바퀴에 깔려 죽고 말았다. 언제나 뒷일을 생각하며 행동하라. 물 그림자를 본 개. 개 한 마리가 고기 한 덩어리를 입에 물고 개울을 가로지르는 나무다리를 건너다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개는 그것을 보고 다른 개가 자기 것보다 2배는 더 큰 고기를 물고 건너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의 고기를 버리고는 수면 아래에 있는 다른 개에게 덤벼들어 그의 커다란 고기를 빼앗으려 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다른 개가 다름 아닌 자신의 그림자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물살은 고기와 함께 개의 그림자도 흘려보냈다. 모든 것을 갈망하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사랑에 빠진 사자. 어떤 사자가 오두막에 사는 어떤 가족의 딸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딸과 결혼하고 싶어 했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그렇게나 무서운 사윗감에게 딸을 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사자라는 무서운 동물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도 싫었다. 결국 그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고는 사자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사자님이라면 제 딸에게 좋은 신랑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빨과 발톱을 뽑기 전까진 결혼을 허락할 수 없겠습니다. 내 딸이 그것들을 아주 무서워해서 말이지요. 지독할 정도로 사랑에 빠진 사자는 그 자리에서 이빨과 발톱을 뽑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사자가 약속을 실천에 옮기자마자 오두막에 사는 가족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곤봉을 휘둘러 사자를 멀리 쫓아내버렸다. 사랑은 사나운 자의 눈조차 멀게 만든다. 나뭇가지 한 묶음.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아들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다. 아무리 싸움을 말려도 말을 듣지 않자 결국 아버지는 아들들이 서로 싸우기만 하다가 화를 당하기 전에 무엇인가 확실한 교훈을 주고자 결심했다. 어느 날 아들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말다툼을 벌였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들 중 하나에게 나뭇가지를 한 묶음 주워오게 했다. 그러고는 나뭇가지 묶음을 아들들에게 차례대로 주면서 한꺼번에 부러뜨려 보라고 했다. 당연히 아들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나뭇가지 묶음을 부러뜨릴 수 없었다. 아버지는 다시 묶음에서 나뭇가지를 하나씩 빼서는 아들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부러뜨려 보라고 했다. 아들들은 당연히 나뭇가지를 쉽게 부러뜨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이 나뭇가지 묶음처럼 너희들이 우애로 뭉쳐 서로 돕는다면 적들이 너희를 절대 해칠 수 없을 게다.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싸운다면 그 나뭇가지처럼 쉽게 버리지 않겠니? 뭉쳐야 강해진다. 어부의 행운. 한 어부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어부는 결국 짜증이 나서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며 낚싯대를 감아올리려 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커다란 물고기가 그의 배로 뛰어들었고 어부는 그 덕택에 또 하루를 견딜 수 있게 되었다. 인내는 결국 보답받기 마련이다.